자,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양산 IC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산시청 시내가 되겠고요. 자, 북동 방향에 위쪽으로 조금 가면 양산 산막 일반 산단이 있거든요. 그 산단 내에 자리하고 있고 IC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산 시내에서 거리는요, 해당 물건지까지 4k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접근성 용이하고 IC가 있어서 물류 수송에도 용이한 위치라서 공장용 부지로는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좀 확대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일반 산단이거든요. 그 북측에 자리를 하고 있고 소토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에 있고 양산 IC가 톨게이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 수송하기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좀 확대를 보게 되면 자, 물건은 요거예요. 요거 길게 생겼죠. 그죠? 이거 앞쪽에 2차선 도로를 물고 있고요. 여기가 진입로인데 뒤쪽에 뒷길도 이제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뒤에도 이제 출입로가 있어요. 자, 땅 모양은 요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게 뭐 주전자인가요? 약간 그런 모양. 자, 그렇게 돼 있고 건물은 총 5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사무실, 숙소 겸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고 나머지가 다 공장 4개 동이 공장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이 809평, 건물이 59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한번 모습 담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대략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요건데 요게 지금 뒤쪽 모습이에요. 요쪽이 이제 2차선 메인 도로고 건물 5개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쭉 산재해 있고요. 인근에 뭐 학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요거죠. 물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다 공장들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경계 부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진입로, 여기가 후문 쪽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사무실 겸 이제 숙소, 나머지가 공장 이렇게 되어 있고 임차인은 현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의 모습입니다. 야, 여기가 3층인데요. 3층 여기 사무실 겸 숙소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공장 하나, 둘, 셋, 그리고 입구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요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까지 포함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측면 쪽입니다. 사무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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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자, 이렇게 5개 더. 자, 뒤쪽의 모습 되겠고요. 사무실하고 공장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면적들도 다 적당해서 그런 임차인, 현재 임차인이 그대로 유지돼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장비들이 있고 하니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자,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1,458번이고요.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424-1 외일필지인데 435-11 둘 다 공장 용지고요. 자, 이 물건은 울산지방법원보는 내년 1월 26일 10시에 이제 매각길이 잡혀 있네요. 자, 물건 종물 공장 토지 면적이 809평, 건물이 590평 되겠습니다. 감정이 26억 5천인데요. 현재는 13억까지 절반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2차 때 누가 이제 들어왔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어요.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한 건지 법원이 매각 불허가를 이제 어떤 흥결이 생겨서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매각 불허가가 났고 이게 감정가가 3차 가격이 다른 거 보니까 법원이 어떤 다른 부분이 생겨서 매각 불허가를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자, 현재는 13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시세 부분 잠시 뒤에 좀 검증 한번 해보고요. 자, 내부 모습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좀 찍지를 못했거든요. 여기 사무실 부분만 일부 조금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또 임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업에 방해도 되니까. 자, 여기 감정평가서상의 내부 모습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네요. 이 동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다음 공장의 내부 모습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동인 것 같아요. 기계기구들이 많죠. 한 2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매입하시는 분은 이제 기계기구 값은 제외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차하시는 분들이 본인 거라고 주장하시면 가져가시라 하면 되고, 그죠? 우리는 이 기계기구 값을 빼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토지가 보면은 808평인데 19억이거든요. 자, 평당 240 정도가 감정이 됐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은 2004년에 공공됐고 일부 공장은 2006년에 공장하고 사무실 뒤에 게 아마 2006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2004년 내지는 2006년. 권령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컨테이너만 매각제되어 있고 다 매각 포함되어 있고 기계기구 값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장 저당법상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어차피 낙찰 받으시는 분은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어도 신경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자, 그리고 임차인 부분이 이게 이제 대항력이 없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황조사서상에는 사업 등록일이 빠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상에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권리신고가 됐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었을 텐데, 그죠? 권리신고 자체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사업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시면 총 3명의 임차인이 있는데요. 자, 현황조사서상에는 자, 이 첫 번째 분은 어차피 대항력은 없는 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임차인 분이 현황조사서상의 말대로라면 대항력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09년 말소기준권리가 이제 2012년이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또 여기도 2010년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현황조사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 권리신고는 19년부터 점유를 했다. 임대차를 했다. 여기도 권리신고 자체가 19년부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건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한번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배당을 받을 때 권리신고를 안 한 거는 배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사업 등록이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면 나중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법원이 나중에 강제 집행할 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임차를 계속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실제 낙찰 받으신 분이 직접 쓰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 임차인분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나는 실제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소유자 간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이제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뭐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서 했던 거를 제출을 못해서 권리신고가 뒤늦게 이제 금액 변경된 게 있거든요. 이게 19년에 정액이 되고 금액이 바뀐 걸로 사업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됐던데, 그때 서류가 없고 최초 사업 등록일, 그러니까 현황조사서상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서류가 없어서 권리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서류가 없으면 실제 이제 나중에 법으로 따져도 본인들이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가짜로 서류를 만들지 않은 이상. 자, 어찌됐건 본인들은 이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게 더 빨리 이제 사업을 했다, 뭐 점유를 했다,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을 그대로 이제 임차인으로 넣어서 월세 수익을 200, 뭐 140, 130에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수익을 합산해보면 뭐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 혹은 새로운 임차인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속 시원하게 3천만원 플러스해서 6천만원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대항력이 있나 없나, 빨간게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계속 사업할 거야, 뭐 하시라 하면 되죠. 그죠? 월세 적정 수준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나가겠다면 3천만원 주면 되지. 뭐 따져볼 건 따져보되, 내가 이것도 복잡하고 힘들다, 법정 다툼까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가겠다 싶으면 돌려주면 되죠. 그죠? 자, 이거 다 계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2억 3억짜리 같으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클 수는 있는데, 찜 전체가 24억 중에 13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입찰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의 가치가 흐려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뭐 기계들은 뭐 자기 거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인데, 기계는 뭐 필요 없다고 보시고, 건물, 토지 등 기부 상해 그 외에는 뭐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자, 요 해당 매각 물건이 요건데, 주변에 이제 비슷하게 거래된 게 올해 5월에 140 거래됐네요. 다른 거 더 비싸게 300, 뭐 170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평수들이 좀 작아요. 좀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요걸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200도 있고 한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용 부지니까 150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160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150으로 보수적으로 봅니다. 자, 150만원에 808평을 곱해 볼게요. 809평입니다. 자, 그러면 12억 정도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 감정평가가 뭐 얼마나 이제 시세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평당 150 잡았을 때요, 이 땅값을 12억 나오는데, 이게 19억 3천, 19억 정도로 볼게요. 자, 그러면 7억 차이가 납니다. 7억. 그죠? 자, 땅값에서 이미 7억 차이가 나고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기계기구 값이 2억, 그러면 9억을 빼야 돼요. 9억 감정가에서. 그리고 아까 보증금 얼마입니까? 3천. 그럼 9억 6천을 빼야 되죠. 그죠?
자,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 가액이 좀 낮게 거래된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좀 봤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의 공장용 부지의 시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9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15억 6천 정도가 나오네, 그죠? 9억을 빼면 24억 6천에서 15억 6천 16억을 잡아도, 그죠? 자, 지금 13억이에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죠? 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없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140에 올해 5월달에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 바로 옆옆 토지, 그죠? 자, 보시면 여기가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국어네요. 국어에 접해 있거든요. 국어 점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 땅이 이쪽에 메인 도로하고 접해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덜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실제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6억인데 13억까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어떤 비교군에서 한번 살펴보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아까 이제 기계기구값, 땅값,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다 돌려줄 것 계산하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13억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를 대출 낸다 치면 대출이자 4% 기준으로 330 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요게 얼마입니까? 470이죠. 470.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렇게 따지면 이자 빼고 나면 140이 남네요. 딱히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다. 수익률만 보자면 실제 쓰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자, 그렇게 보고 한번 해당 물건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해당 물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 현장 영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양산시 상북면 서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공장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오늘 해당 물건 공장 진출입로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공장이 다양한 크기별로 5동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808평이고 건물 면적 총합은 589평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이렇게 준공된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근에는 뭐 일반 산업단지가 돼가지고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 앞쪽으로 보시면은 양산 톨게이트가 바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서 여기 왔는데 한 1.5km 정도 도로를 따라서 1.5km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공장 동이 있고, 그냥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이거는 뭐 사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오른쪽 편의 공장은 안에 기기류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네요. 요동이 현재 보고 계신 요동이 지금 안에 가동 중인 것 같습니다. 기계 기구들도 안에 채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여기 은성테크라고 되어 있는 요 동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